피렌체 내리자마자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다 젖었습니다. 가방도 다 젖고 지금 미쳐버리겠다. 아니 호스텔이 또 신기해요. 이 호스텔 자체가 진짜 이탈리아스럽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가든. 야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이 복도 자체도 엄청 넓어요. 이 건물 자체가 진짜 큰 것 같아. 쓸데없이 빈 공간이 엄청 많아. 돈이 많나 봐요. 그리고 저 입구, 그러니까 리셉션 가는 길이 엄청 멉니다. 일단 이 건물에서 나와야 되고요. 일로 다른 건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을 지나서 일로. 제가 봤을 때 옛날에 성당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보세요. 무슨 박물관입니다. 야, 이 그림도 다 그려져 있어요. 야, 뭐지 진짜? 여기 보세요. 아 잠시만, 진짜 성당인데? 여기 성당이 있네. 여기 성당이 있네. 뭐야?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성당 같다 했더니 진짜 성당이었네. 야, 씨, 이 새벽 호스텔이 뭐 이래? 안녕하십니까, 리스입니다. 지금은 피렌체 중앙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구글 맵에는 밤까지 한다고 돼 있어가지고 왔는데 다 문을 닫았네요. 이게 다 오전에만 하고 끝내나 봐요. 다른 유명 관광지들도 오전에서 한 오후 3시 정도까지만 하고 다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도 2층에 푸드 코너들은 다 열려있네요 아직. 이게 구글 맵에 11시까지 적혀있던 게 그 2층에 푸드 코너만 밤늦게까지 하나봐요. 몰랐네. 또 짜파게티 3개 때리고 와가지고 뭐 못 먹겠어. 그리고 이 피렌체 지역이 가죽으로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구에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가죽 시장이 또 있네요. 이 토스카나 지역이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중부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약간 도 같은 개념인데요. 이 토스카나 지역이 와인으로도 유명하지만 소가죽이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 같은 게 발달을 많이 했다고 해요. 식물성 태닝 방법을 이용한다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와. 여기는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피렌체 대성당인데요. 1296년에 건축을 시작해가지고 1436년에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쁘죠? 근데 이게 성당 그냥 내부에 들어가는 거는 공짜거든요. 근데 줄이 엄청 깁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8시부터 오픈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줄을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까지 제가 본 성당 중에는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이게 고딕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을 융합한 건축 양식이래요. 저도 자세히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쁘다는 거 확실합니다. 아, 보니까 이렇게 종탑이 있거든요. 여기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저기 위에 돔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두 개는 예약을 해야 되고 유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예약을 해봐야겠어요. 내일 무조건 가야겠다. 이 피렌체 건물 자체가 엄청 뭐라 해야 되지? 다 새로 지은 느낌이 나요. 보시면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 건물에 디테일들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엄청 깔끔해. 아, 다 새로 지은 건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보수 공사를 엄청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 건축물인데 너무 깔끔해. 이런 게 마감 같은 게 엄청 깔끔하게 돼 있어요. 야, 아니 건축물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지? 아, 무슨 페인트 칠을 어제 한 것 같아요. 와, 엄청 깔끔해. 보시면은 와, 진짜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어떻게 보면 발상지잖아요. 저는 이 건축물이 모두 다 르네상스식 건물인 줄 알았는데 19세기 말에 재개발을 한번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재개발을 하면서 아르누브가 이제 프랑스 말로 새로운 예술이란 뜻인데, 그 재개발 시기에 아르누브 양식 건축물과 이제 장식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건축물이 다 된 것 같아요. 엄청 깨끗합니다, 진짜 건물들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워낙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다 보니까 유지 보수에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거리도 엄청 깨끗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거리들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뭐 이거는 피렌체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들도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은데, 이 비 오면 진짜 미끄러워요. 어제 제가 비가 엄청 오는데 가방 짊어매고 크록스 신고 다녔거든요. 진짜 머리 한 2번 깰 뻔했습니다. 네, 여기는 시뇨리아 광장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중세 시대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베키오 궁전이 있고요. 베키오 자체가 이탈리아 말로 옛 성이라는 뜻이래요. 지금은 이제 박물관 및 시청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거든요. 근데 여기 복제품이 있네요. 이 다비드 상이 왜 유명하냐? 이게 미켈란젤로가 천재라고 불리더라고요. 뭐 천재는 워낙 많지만 이제 그 당시에 사람의 근육, 혈관, 자세 등 인체 해부학을 매우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제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는 약간 종교를 중심으로 한 건축물이나 예술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로 변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사상으로 변환을 했는데요. 다비드 상이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 중심 사상을 대표하는 예술품이라고 합니다. 베키오 궁전이 보니까 여기까지는 무료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박물관이 있나 봐요. 저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유료라서 저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람 진짜 너무 많다. 여기는 이렇게 복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시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 이것만 봐도 만족합니다. 뭐가 뭔지 몰라 나는 봐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르노 강이 있고요. 옆에 이렇게 베키오 다리가 있습니다. 베키오란 뜻이 오래된 이런 뜻이거든요.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고, 다리 위에 가게들이 이렇게 엄청 많이 있거든요. 원래는 정육점이랑 생선 가게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보석상들이 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보시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위에 한 층이 더 있잖아요. 네, 저 통로가 무슨 통로냐면은 메디치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는데요. 이탈리아에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피렌체에서 은행업으로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잡고 도시를 실질적으로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문화의 엄청난 후원자였대요. 예술과 학문을 엄청나게 후원을 많이 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같은 대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피렌체가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왜 메디치 가문을 설명을 했냐면은 저기 2층 통로에 비밀 통로가 있답니다. 메디치 가문만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베키오 궁전, 아까 봤던 베키오 궁전부터 우피치 미술관, 그 다음 베키오 다리를 지나가지고 피티 궁전이라는 다리 건너에 메디치 가문의 실제 거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볼리 정원이라고 엄청 큰 공원이 있는데 옛날에는 왕가의 개인 정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바사리 회랑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밖에서 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안에서는 밖에 잘 보이게 설계가 돼 있대요. 저는 회랑 뜻이 사실 정확히 뭔지 몰랐거든요. 한글로 보니까 건물의 안팎을 둘러서 길게 연결해 놓은 복도, 주로 기둥이 늘어서 있고 아치나 지붕이 덮여 있는 구조를 말한대요. 그래서 사찰이나 궁전, 수도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복도 있죠. 복도인데 아치가 덮여 있는 그런 걸 회랑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한글이 더 어려워. 자, 이렇게 바로 옆에 이런 귀금속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이야, 진짜 이쁘다. 근데 실제로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게 엄청 많겠죠.
제 생각은 관광지까지 와서 이런 귀금속을 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뭐 부자들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2층으로 쭉 돼 있는 게 그 비밀 통로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일반인이 못 들어갔대요. 근데 지금은 뭐 가이드 투어 이런 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쁘다잉. 근데 이 건물들이 엄청 중세시대 느낌이 나서 이쁘네요. 약간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중세시대 느낌이 나네. 그리고 다리에서 일자로 조금만 걸어오면은 이렇게 PT 궁전이 있습니다. 이 PT 궁전은 16세기 중반에 PT 가문이 몰락하고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이 이 궁전을 사들여 가지고 왕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이탈리아가 지금 사실 더울 줄 알았는데 제가 모로코 갔다 와서 그런지 그렇게 안 덥습니다. 그렇게 습하지 않고 또 그늘에 들어오면은 생각보다 시원하거든요. 피렌체가 제가 봤을 때 그늘이 많아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덥진 않습니다. 괜찮네요. 낮에 돌아다녀도. 진짜 이 유럽은 걷기만 해도 이런 골목을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뭐 다른 관광객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걷기만 해도 만족이 됩니다. 뭐 미술관이나 이런 거 안 봐도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물론 돈이 엄청 많으면 한 군데씩은 가보겠지만 별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항상 이게 뭐 자기 만족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축복인 것 같아요. 돈 안 들이고도 좀 뭐라 해야 되지? 소확행이죠. 소확행. 작은 것으로도 크게 만족한다. 해질녘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선셋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 광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지금 해질녘 되니까 엄청 이쁘네요. 도시가. 아 근데 이게 턱이 너무 높다. 키 작은 사람들을 배려를 안 해주는 턱이다. 딱 제 눈높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낮았으면 좋았겠네요. 아니 제가 LA 모자에 LA 티셔츠 입고 있거든요. 저보고 LA 어디서 왔냐고 묻는데 아이씨 다른 거 입어야겠다 이제. 지금 시간대가 지금 여기 딱 가기 좋은 피크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일로 이동하고 있네요. 미켈란젤로 광장은 1869년에 피렌체가 잠시 이탈리아 수도였대요. 그때 주세페 포기라는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에게 헌정하는 곳이래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찍을 수가 없어. 와 이건 뭐 하는 거지 진짜? 이야 장관인데? 요 바로 위에 뭐 산 미니아토 알몬테? 뭐 라는 수도원이 있다길래 거기가 조금 더 조용하고 보기 좋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여기 맞아? 나무 때문에 도시가 잘 안 보이는데 딱 여기만 보이네. 사람은 별로 없긴 없네요. 근데 그거는 볼 게 이거밖에 없어서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쪽에 사람들 좀 있는데 저 사람들 그냥 술 먹는 사람들. 술 먹긴 좋겠네 조용하게. 아니 여기가 완전 명당 자리인데? 왜 아무도 안 오지? 펜스를 쳐놓긴 했거든요. 여기가 제일 명당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도움이 잘 안 보이긴 한데 저렇게 사람 많은데 못 찍을 바에야 여기서 찍는 게 낫네요. 아 야경 찍고 내려가려 했는데 해가 안 지네. 와 미쳐버리겠네.
와, 내려오니까 배가 엄청 고프네요. 사실 불닭 까르보 어저께 남아있긴 한데 그냥 식당 가서 밥 먹고 싶어가지고 근처 식당 아무데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어디가 맛있을라나. 그리고 여기 피렌체가 티본 스테이크의 본고장이래요. 티본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알아봤더니 대부분 다 1kg 단위로 팝니다. 그리고 한 50에서 60유로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못 먹을 것 같고 지금 연식당이 많이 없어서 그냥 숙소 근처에 연식당 가가지고 메뉴 보면서 맛있는 건 찾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탈리아는 항상 이 메뉴판을 너무 많이 줘. 식당에 나밖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거. 처음으로 와인을 시켰네. 왜 개맛있는데? 미쳤는데. 그리고 또 피렌체 전통 음식 중에 람프레도토라는 게 있더라고요. 또 그게 이 식당에 있어가지고 시켜봤는데요. 소의 4번째 위를 사용한 요리래요. 또 제가 내장 요리 좋아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시켜봤습니다. 이 람프레다라는 뜻이 장어라는 뜻이라는데 장어처럼 생겨서 람프레도토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아, 혼자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크로스틴이라고 약간 얇게 썬 빵이나 바게트 위에다가 뭐 요리 얹어서 먹는 게 있는데 또 닭의 간으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시켜봤습니다. 플렉스 했습니다. 오늘. 이럴 바에 그냥 티본 스테이크 먹을까. 아니, 이 와인 왜 이리 맛있냐. 미쳤네. 야, 이게 람프레도토고요. 그다음 이게 크리스티니, 위에 이제 치킨 리어버가 올라간. 야, 와, 드디어 진짜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보네요. 일단 크리스틴이 이게 스타터니까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어. 좀 닭의 비린 맛이 많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맛있네요. 그 순대 간이랑 맛 비슷합니다. 간은 다 맛이 비슷한가 봐. 그리고 람프레도토 어떻게 먹죠? 이렇게 먹는 거야. 야, 내장 보이시죠? 이것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진짜 딱 우리가 알던 그 순대 먹을 때 내장 있죠? 그 맛입니다. 맛있네. 빵이랑 같이. 와, 진짜 맛있다. 닭 간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하고요. 이거는 순대 좋아하시면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화이트 와인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와인 없이는 먹기 힘든 음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순대 간 맛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고, 이건 내장 맛이 많이 나니까 내장 국밥 먹고 싶어요. 와, 미쳐버리겠다. 한식의 맛이 엄청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맛입니다. 아. 내장이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아요. 내장을 여기 얹어가지고 바질 페스토 묻혀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디저트도 먹어야겠다. 너무 열정적으로 먹어서 땀이 막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서버분도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최고의 식당이네요. 이탈리아가 티라미수의 본 고장이니까 티라미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티라미수가 또 베네치아 거래요. 베네치아 거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베네치아가 유명하다. 이때만 진짜. Thank you. 야, 맛있다. 제가 빵이랑 디저트류는 잘 몰라서
그냥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엄청 맛있는 티라미수랑 똑같습니다. 근데 맛있는 거 분명해요. 진짜 맛있어. 저는 숙소로 돌아왔고요. 음식에 진짜 제일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 내장 요리잖아요. 근데 그 느끼함을 와인으로만 잡아야 돼. 그 소스가 있긴 있었는데요. 소스가 둘 다 약간 오일 기본 베이스 소스다 보니까 막 잡아주진 못하더라고요. 그 느끼함을. 그런 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런 건 한식이 진짜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 내장의 느끼함을. 잘 먹었고요. 저는 아마도 이게 피렌체의 마지막 날일 것 같습니다. 그 쉥겐 비자 때문에 이게 너무 촉박하게 가면은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까봐 좀 불안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간을 좀 남겨두고 여행 다니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피사의 사탑도 못 보고 아마 로마에서도 더 밑으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내일 목적지가 아마 로마일 텐데 이탈리아 남부가 엄청 이쁘거든요. 못 가는 게 아쉽네요. 근데 또 다음이 있으니 다음을 기약하고 피렌체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로마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오.